이번 영상은 실기가 아닌 딥클렌징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클렌징은 우리 제1과제에서는 고객관리계획표 작성, 그 다음 클렌징, 그리고 그 다음 눈썹 수정,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제로 시험에서는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시된 한 가지의 딥클렌징만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딥클렌징이 우리가 종류가 4종류이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순서를 외우거나 학습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방법을 좀 더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딥클렌징은 일단 클렌징 앞에 딥이라고 해서 깊은 클렌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 클렌징에서는 피부에 묻은 메이크업이나 잔여물 그리고 피지 정도를 걷어내는 작업이었다면 딥클렌징에서는 모공 속 깊숙이 있는 노폐물, 깊숙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각질을 제거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일반적인 각질은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하거든요. 보호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각질이 쌓였을 때는 그게 피부 트리트먼트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걸 바로 딥클렌징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딥클렌징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 두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인데, 물리적인 방법은 힘이나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화학적인 방법은 제품력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흡수하는 흡수기전을 토대로 각질을 없애는 원리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힘이나 압력을 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스크럽과 고마지가 있어요. 스크럽은 알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마주는 고마주라고 프랑스어인데 제품 손질법의 하나로 원래 뜻은 지우개로 문지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우개로 문지르는 게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문지르는 행위를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고마지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딥클렌징의 대표적인 게 효소와 아하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효소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그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루 형태로 건조 분말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효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기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더 발효가 잘 되죠. 우리 유산균이나 청국장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미생물을 발효할 때 필요한 그 대표적인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실에서는 스티머라고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효소라고 하는 딥클렌징을 할 때는 이 스티머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는 스티머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원리를 토대로 젖은 거즈와 온스포를 올려줘서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는 행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에 아하라고 하는 거는 알파 하이드로시 애시드의 약자예요. 이 끝에 있는 이 애시드라는 거는 산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천연과일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필기 시험 볼 때 아마 지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화장품에서는 우리 대표적으로 글리콜릭산이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트릭산, 라틱산, 구연산, 주석산 등등이 있죠. 일단 이론상은 이렇고, 이러한 산의 물질을 피부에 흡수를 시켜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리 효과를 통해서 각질을 벗겨내주는 그런 작업을 바로 우리가 아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4가지 딥클렌징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좀 알았고, 이 딥클렌징은 모두 10분 동안의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 어떤 딥클렌징이 나올지는 맨 처음 작성하는 고객관리계표 작성 때 피부 타입과 그날 나온 딥클렌징과 그날 나온 마스크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적인 방법인 스크럽과 고마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스크럽은 알갱이고 고마지는 문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힘이나 압력을 가하는 손의 행위가 들어갔을 때 스크럽 알갱이나 고마지의 잔여물이 나올 거예요. 그 잔여물들이 헤어라인이나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딥클렌징, 물리적인 딥클렌징 2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터번 정리를 할 때 티슈 정리를 할 거고요. 티슈 정리가 끝나면 바닥에 티슈를 까는 것까지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 2가지는 그렇게 통일감 있게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나온 딥클렌징을 짜서 쟁반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붓으로 바르죠. 붓을 사용해서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 그리고 이 2가지 딥클렌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물을 떠넣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물론 스크럽은 바로 물로 핸들링을 할 거지만 고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말린 상태에서 반건조인 상태에서 문질러서 털어줄 거고, 그 이후에 해면으로 닦기 전까지는 물로 다시 핸들링을 해서 이 제품을 다 물에 다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 준비까지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한 후에 스크럽은 물을 묻혀서 핸들링을 하시면 되고, 고마지는 피부를 고정시켜서 문지르는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물로 핸들링을 할 거예요. 이때 고마지는 이마는 전체, 유조는 오른쪽 부위만 문질러서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로 핸들링을 하고 있을 때 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해면, 온스포, 토너 정리 순으로 해주시고 터번과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화학적인 딥클렌징 중에서 일단 제가 아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산성의 물질이라고 했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의 물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점막을 보호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먼저 덮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작업들은 다 붓을 사용해서 발라준 후에 아이패드를 덮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하일 경우에는 눈의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먼저 덮어주고, 그리고 입술 패드, 즉 립패드도 따로 덮어서 입술의 점막도 꼭 보호를 해주시는 작업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하를 덜어준 후에 본 제품은 반드시 베드 위에 올려놓으시고 붓을 사용해서 자극이 되지 않게 발라줄 겁니다. 닦아낼 때도 자극이 되지 않게 닦아줄 거고, 이 아하에서는 중요한 게 다른 딥클렌징하고는 다르게 반드시 진정 효과를 위해서 냉스포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패드 먼저 덮고 입술 패드까지 덮어준 후에 마지막에 닦을 때는 냉스포로 마무리한다라는 거. 근데 이 아이패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지 않게 화학적인 방법은 다 아이패드를 먼저 올려라 라고 배웠다면 효소를 할 때도 아이패드를 먼저 올리시고 제품을 바르시면 돼요. 가능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아이패드를 올리고 사실 제품을 바르는 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서 아하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를 덮게끔 합니다. 그래서 효소도 T존과 U존 순서로 제품을 발라준 후에 아이패드를 덮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효소의 원리는 발효잖아요. 그래서 습도를 조절하는 젖은 거즈와 온도를 맞춰주는 따뜻한 온스포를 덮어준 후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하와 효소는 모두 다 5분 남았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5분 남았다라고 하면 효소 같은 경우는 올렸던 걸 제거하고 첫 번째 해면 정리, 두 번째는 다시 온스포 닦아주시고 세 번째 토너 정리까지 하신 후에 터번 정리와 제품 제자리 그리고 주변 정리 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냉스포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분 남았다고 했을 때 해면 먼저 닦고 냉스포 좀 얹어서 진정 효과를 주신 후에 토너 정리와 터번 그리고 제품 제자리에 놓고 주변 정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디클렌징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 이거를 좀 외우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은 거의 하는 방법이나 준비 과정이 똑같아요. 고마지에서 문질러서 털어주는 행위만 추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 물로 핸들링해서 제거하는 건 똑같고요. 화학적인 방법에서는 아하만 냉스포로 닦는다라는 거 중요하고 아하만 아이패드를 입술 패드와 함께 먼저 덮어주고 나서 발라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효소할 때 먼저 아하처럼 똑같이 아이패드를 먼저 덮고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아니면 내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슉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기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클렌징의 각각에 대한 이해, 원리 잘 기억해 주세요.